이동평균선 오르면 주식하지 마세요. 이동평균선 중요한 거고요. 말미에서는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평선 교차기법, 이거는 이제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데드 크로스는 이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하향 이탈할 때 매도 신호로 잡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일선이 이렇게 21선을 하향할 때 매도, 이거는 21선. 그리고 반대로 골든 크로스는 매수 신호예요. 매수 신호는 이렇게 21선이 있는데 5일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가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수. 이렇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아주 좋은 투자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카카오를 예를 들었는데요. 보면은 5일선이 이렇게 21선이 딱 돌파하고 이렇게 뭐 나중에 추세선도 가르쳐 드리겠죠. 추세를 딱 돌파를 하고 나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5일선이 또 21선을 이렇게 하고 데드 크로스 조정을 거칩니다. 주식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은 다시 또 계속 너무 벌어지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가고 올랐다 가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단기 파동, 중기 파동 뭐 여러 가지를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 매도 매수하는 하나의 기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랑 이거는 이제 세력의 성향과 매출액, 그 다음에 뭐 이익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뭐 급한 세력들은 뭐 5일선, 12선을 타고 가는 세력들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은 121선, 뭐 241선을 지지하면서 가는 세력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뭐 241선 이런 걸 지지하면서 가기도 하고요. 뭐 제가 아까 보는 481선을 지지하기도 하고 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뭐 더 많이 보는 세력들은 더 크게 보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세력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제 나는 단기적인 성향이다 하면 5일선 보면 되고 또 뭐 그보다 더 길게 보겠다. 11선 더 많이 보겠다. 21선 더 많이 보겠다. 61선 좀 그 다음에 121선 그 다음에 241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 볼까요? 이걸 이제 5일선을 계속 타고 가죠. 뚫고 나서 이렇게 5일선 계속 타고 나고, 그 다음에 지지는 여기 또 21선, 여기가 몇 선이고, 121선은 지지를 한번 받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쭉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요거는 며칠선이죠? 11선 계속 타고 가네요. 11선 계속 타고 가다가 다시 여기서는 이제 21선 지지를 받죠. 그렇게 뭐 11선을 보는 사람들은 11선에서 매도하시면 되고, 또 21선을 보는 사람들은 21선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 21선만 타고 가도 계속 갈 수 있네요. 계속 가죠. 계속 가다가 다시 21선을 깨고 가다가 여기서는 이번에는 121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121선 지지 못 받는 사람 21선 여기서 파시면 되는 거고, 이제 121선 장기 이평선을 보는 사람들 계속 가져가시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21선을 타고 다시 21선을 뚫고 다시 21선을 타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력의 성향에 따라서 강한 놈은 강하게 가져가고 약한 놈은 약하게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자기와 세력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하락 저항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투입해서 5일선도 주로 이제 쌍봉을 찍습니다. 찍고 21선을 하회합니다. 하회하고 다시 또 21선이 61선 하회하면서 가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처음에는 11선, 21선 타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죠. 21선 타고 가다가 다음에 이걸 21선 다시 뚫으니까 61선을 저항으로 받고 내려갑니다. 다시 또 쭉 떨어져 21선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다시 이런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61선을 다시 관통을 합니다. 그러나 241선을 결국은 못 뚫고 다시 이걸 결국은 못 뚫고 다시 하락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중요시 보는 사람, 제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을 중요시 보기 때문에 여기다 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해야 매수를 하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못할 때는 매수를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회사 가치에 따라서 역배열에도 많이 진입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패턴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보면 5일선, 또 여기 보면 5일선이 쌍바닥을 찍고 21선 뚫고 다시 61선을 뚫고 60을 뚫고 다시 60선 지지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이게 다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다른 지지와 저항을 했는데 넣어놨는데요. 우리 직원이 이거 하는, 그래도 나중에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건데 미리 넣어놨네.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한번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은 건데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21선이 저항도 하지만은 21선하고 61선은 이렇게 저항을 하지만은 이렇게 추세선을 긋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이 추세선이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계속 이게 고점이 전고점이 저항이 되고, 이 저항을 뚫었을 때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추세선 걷는 거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맛보기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텐데요. 일종의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전문가들이 자 21선 근접했으니까 매수하고 자 21선이 이렇게 뭐 지지했죠, 뭐 했죠 하면서 21선 닫고 갔대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후행성이에요. 이 차트라는 게 주가가 또 올라가면은 조금씩 변형을 해요. 그 변형하는 거를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 평선이 조금씩 변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윗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갭이 있죠. 이렇게 지금도 갭이 있잖아요. 이렇게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지금은 갭이지만 이게 붙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때로는 안 붙고 갔는데 나중에 되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상에 캔들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을 몇 개 만들어 봤어요. 만들면은 이제 이게 이동평균선에 점을 하나 그려 봤어요. 내가 가당평균 만들어서 평균값을 내보니까 63,600원, 종가가 69,500원, 76,900원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값을 내보니까 59,300원, 61,380원, 61,380원, 65,540원 이렇게 했어요. 점을 찍어 놨어요. 그럼 이 선을 연결하니까 이 선이 요전에 닿지 않는 선이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가 길면 길수록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이 닿았죠, 캔들이 주가가 닿았죠,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후행성을 보고 대입을 시켜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지금 설명한 차트가 다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과거의 캔들을 가지고 내가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과 캔들 모든 차트는 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세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재료가 이게 아무리 역배열인데도 좋은 재료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회사가 인수합병이 돼서 갑자기 호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그게 만들어지는 걸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일단은 배우시고, 다 배워서 때로는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고 일정 부분만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거는 모르면은 바보가 되는 거고, 알아두시면은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동평균선 좀 쉽게 이해하라고 한번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나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일단은 예를 들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제 역배열일 때 이제 추세가 여기서부터 역배열이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역배열 이제 5일선이 쌍봉을 찍고 22선을 이제 하향 돌파를 하고, 22선이 다시 62선을 하향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61선이 또 121선, 241선을 하향 돌파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향 추세를 계속 합니다. 그럼 상승 추세를 만들려면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 그렇게 만들고 나면 결국은 상승 추세로 간다는 겁니다. 또 5일선이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22선을 턴하고 22선도 다시 61선을 건접했다가 다시 더 하고 61선이 또 다시 여기 241선을 관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만 사도 여러분이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정배일 때만 사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배일 때 사는 게 좀 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시간과에 싸우기 때문에 역배일에서 사서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회사 가치가 좋다고 생각할 때는 역배일 때 많이 사 모읍니다. 그래서 정배일이 전환될 때 또 한 번 더 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 여기서 또 다시 역배일로 전환이 됩니다. 역배일이 전환되고 여기서 매도했어도 매도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정배일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너무 이렇게 함축시켜서 놓았는데 펼쳐서 보시면은 결국은 정배일을 만들고 가고 역배일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배열만 잘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기초편에 알아봤고요. 나중에 심화편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만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상당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여튼 말주변은 없지만 좋은 강의, 좋은 콘텐츠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